이것저것 팁을 많이 주세요. 뭐 어디가 맛집이고 투어를 함으로써 어디서 할인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타이베이 101 옆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로비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일주일 넘는 기간 동안 대만 여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직접 몸소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한 걸 바탕으로 도움될 만한 정보를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환전을 거의 안 해왔어요. 요즘에는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공항에 당장 내려가지고 내가 쓸 현금이 없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지카드를 우리나라에서 구입을 하면은 거기다가 돈을 충전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찍고 오면은 웬만한 거는 진짜 현금은 환전을 안 해오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새벽 비행을 타고 오시면 공항에서 짐 찾는 것 바로 나오면 환전소가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일부 현금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트래블 월렛 카드를 활용하실 것 같으면 현지에서 캐세이 유나이티드 뱅크라고 파란 나무 모양의 그림이 있는 은행, 거기서 환전하시면 수수료가 전혀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은 패밀리마트에도 보면 캐세이 유나이티드 ATM기가 있기 때문에 자에서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카드 먼저 넣으면 뜬대요. 지정했던 비밀번호 누르시고 체킹 어카운트, 저 한 20만원 정도 할 생각이거든요. 돈 나왔어요. 교통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기본적으로 대만은 이지카드를 충전을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택시는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네, 그런데 대만 택시 기본 요금이 85원부터 시작을 하고, 저거는 어떤 식으로 그 위치를 설명을 했냐면, 구글 지도에 내가 갈 곳을 갖다가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옆에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요거 딱 클릭을 하면은 현지인들이 잘 볼 수 있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랩이랑 뭐 볼트 이런 거 되는 줄 알고 왔는데 대만은 우버밖에 안 쓴답니다. 근데 유의사항이, 제가 우버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카드가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여기서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한국 국내 카드는 해외에서 등록하는데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계속 뭐 인식이 안 되고. 그래서 택시 이용하실 것 같으면 한국에서 우버 미리 카드 등록하고 결제 수단 다 해서 오셔야 됩니다. 현금 결제로 예약을 하니까 안 잡히네요. 그리고 MRT가 무조건 빠르지 않습니다. 위치가 애매한 곳에서는 그냥 구글 지도로 검색을 하면 가장 근거리에 있는 버스 노선이랑 탑승하는 방법,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까지 다 알려주니까 구글 지도를 잘 활용하시면 이동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리하실 겁니다. 관광에 대해서 팁을 드리자면, 예스진지 투어 있잖아요. 예스진지뿐만 아니라 투어 상품을 여행 첫날에 이용을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가이드분이 이것저것 팁을 많이 주세요. 뭐 어디가 맛집이고 투어를 함으로써 어디서 할인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또 좋았던 게, 대만의 역사에 대해서 가이드분이 이제 버스에서 이동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넘어질 뻔했다. 왜 좋아하노? 만약에 그걸 모르고 내가 자유여행을 한다고 하면 사실 예쁜 포인트에서 사진 찍고 맛집 다니면서 먹는 것밖에 생각을 안 했을 건데, 역사를 좀 이해하고 나서 보니까 조금 더 보이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처음에 투어 상품을 활용을 하시고 이틀 차부터 이제 자유여행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여행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만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대만은 되게 또 두부를 활용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두부가 우리나라처럼 그런 식감이 아니라, 우리나라 연두부 있잖아요. 그런 식감이라서 아침에는 이제 아침 대용으로 또장을 드시고, 디저트용으로 또화, 이거는 차갑게 만든 거거든요. 그것도 되게 맛있어요. 팥빙수 같이. 이거 한 번 먹었는데 또 생각나서 또 먹을 정도로 이게 조금 중독성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가서 반찬을 먹는데 연두부 튀김도 있던데, 요것도 저는 와, 이거 무슨 계란찜, 계란찜. 맞다. 고급 일식집 가면 주는 그런 계란찜 같은. 애기들 반찬으로도 정말 좋았습니다. 소스도 간장 베이스라서 진짜 맛있었어요. 망고 빙수는 저희가 시먼딩 가가지고 삼형제 빙수를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사람이 또 많이 모이는 장소고 하고 자리도 많고 하긴 한데 처음에 망고를 딱 먹었을 때 망고가 덜 익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생맘 씹는 느낌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냥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신랑하고 여행 오기 전에 1일 1 망고 빙수 하기로 했었는데 안 먹고 있다가 어제 스리냐 시장 가기 전에 신발정이라고 그냥 빙수집을 갔는데 망고 양은 작았어요. 망고 양은 작고 그 대신 또 가격도 150이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만 오시면은 많이 사가는 선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펑리수를 많이 사가시는데 펑리라는 게 대만에서 파인애플을 펑리라고 부른답니다. 그만큼 대만 하면 파인애플 하면 대만이라고 할 만큼 정말 유명한데 이제 저는 가이드님한테 들었었는데 기본적으로 300원 정도 이상 하는 상품을 사시는 게 좋답니다. 왜냐면 무게가 다르대요. 무게가 다르다는 말은 파인애플 함량이 다르다는 거기 때문에 300원 이상 하는 펑리수를 사는 게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대만 오시면은 한 번쯤 고민하셨을 거예요. 라뜰리에 오픈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누가 크래커? 아니, 누가 크래커인데 이거 처음에 저희가 지우펀에서 미스티 크래커를 먹어봤는데 그것도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라뜰리에 거를 먹었는데 라뜰리에 거는 무가가 완전 다른 데 거랑은 달라요. 다른 데 거는 식감이 쫀득쫀득한 식감이라면 라뜰리에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부드럽거든요. 약간 초코파이 안에 들어있는 마시멜로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그냥 이거 먹어봤으면 이거 안 먹어봐도 되겠다 싶은데 라뜰리에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번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먹어보면 당연히 좋지. 당연히 좋은데 9시에 문을 여는데 7시에는 가야 됩니다. 7시엔 출발해야 번호표를 100번 안에 걸 받을 수 있고 제 생각에는 한 200번 한자까지는 구매가 가능한데 그 이후로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당 10개까지 사실 수 있으시고 가격은 200 대만 달러였어요. 네. 대신 보낼 남편이 있어야 됩니다. 웬만하면 못 갑니다. 거기 사람 할 짓 아닙니다. 맛은 있습니다. 요거 닥터큐 망고 젤리 꼭 사서 가방에 한 박스씩 들고 다니세요. 밥 먹거나 소주로 최고입니다. 맛있네. 진짜 맛있네. 다른 뭐 망고 젤리 사지 말고 그냥 이게 최고. 이거는 촉촉합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국물 같이 이렇게 같이 즙까지 같이 들어있는 거. 건젤리랑 다릅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조안이 다 먹었어? 안녕. 또 대만 하면은 대만도 온천이 유명하잖아요. 대만의 3대 온천이 베이터우랑 우라이랑 그 다음 자오시 이렇게 세 군데가 있대요. 자오시 같은 경우에는 좀 멀기도 멀고 베이터우가 접근성이 가장 좋아서 많이들 가시던데 저는 베이터우 가가지고 온천을 했을 때 이 돈 주고 안 와도 되겠다 싶었던 기억이거든요. 근데 우라이는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물도 좋고 경치도 좋고 그냥 애들 꼬마 기차 타는 것도 좋았고 그래서 둘 중에서 택해야 된다고 하면은 우라이 추천드립니다. 퍼즐앤디스 온천을 갔거든요. 거기에 야외라서 더 좋았던 것도 같아요. 그리고 우라이 가시면 좋은 게 우라이 옛마을이라고 해서 골목골목 구경할 거랑 먹거리들이 많은데 우라이 쪽에서만 나오는 특산품이 쪽파가 있대요. 지한이가 흰밥에 쪽파볶음이랑 엄청 밥을 잘 먹거든요. 쪽파볶음 꼭 드셔보시고 우라이 옛길 제일 끝자락에 보면 빨간 색깔 옷을 입고 멧돼지 소세지 구이 파는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마늘이랑 곁들여서 멧돼지 소세지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대만에서 먹은 멧돼지 소세지 중에 거기서 먹은 게 제일 맛있었어요. 대만이 비가 많이 오는 나라다 보니까 여기 상점들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천장이 이렇게 막혀 있어요. 통로 위에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게 건물 설계를 애초부터 천장을 이렇게 막아서 복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답니다. 이번에는 솔직히 좀 숙소 잡는 게 힘들었던 게 그때 우리 방콕 갔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몽키 트래블에 애들 어른들 나오면 웬만한 건 다 됐는데 그 몽키 트래블이 대만에는 그렇게 많은 호텔하고 연계가 안 돼 있는가 보더라고요. 무조건 다 없다고 하고 아고다를 보면은 전부 다 아동 한 명 무료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면은 안 된다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2명 애기는 안 된다고 하는 곳이 그러니까 웬만한 좀 깔끔하고 이런 데는 안 된다고
그리고 숙소 예약하실 때 보통 시먼딩 지역에 많이 하시는데 시먼딩 같은 경우는 가보니까 되게 24시간이 정말 시끌벅적하고 진짜 번화한 곳입니다. 젊음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라서 그런 게 좋으신 분들은 시먼딩으로 가시고, 윤캉제 같은 경우는 시먼딩보다는 조금 이제 차분한 그런 번화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윤캉제가 조금 더 맞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크래커 줄 서야 되시는 분들은 윤캉제로 숙소 잡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타이페이 메인 스테이션 쪽 같은 경우는 교통이 좋습니다. 그리고 근교로 이동하는 여행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타이페이 메인 스테이션 쪽으로 잡으시면 뭐 타이중이나 아니면 근교 여행 가는데 조금 수월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대만 여행기가 연재 중에 있으니까 저희 채널로 놀러 오셔가지고 해피한스데이 지안이 주한이와 함께한 대만 여행기도 많이 봐주십시오. 안녕. 뭐지? 안녕. 뭐지? 주한아, 뭐 이거? 지안아 빨리 도와줘. 안녕.